네, 오늘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자동 부의됐습니다만 글쎄요, 지금 어떤 구도로 의석이 치를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여의도는 총선 채비에 들어간 모양새입니다. 최근 자유한국당 총선 기획단이 출범하면서 현역 50% 물갈이를 목표로 현역 의원 3분의 1 이상 심사 과정에서 공천 배제할 것이다라는 파격적인 내용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자유한국당 총선 기획단에서 총괄팀장 맡고 계신 이진복 의원 연결해서 말씀 듣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네, 총선 기획단 총괄팀장 맡고 계십니다. 예. 먼저 자유한국당 이번 총선의 목표부터 좀 말씀해 주시죠. 예, 가감한 인적 쇄신을 통해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정당으로 자유한국당이 새롭게 태어나는 것이 그 목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총선에서 국민 여러분의 신뢰를 되찾아오는 것이 아마 가장 중요한 목표라 할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좀 총선을 앞두고 있는 전략의 핵심이라고 한다 그러면 뭐 어떤 걸 꼽을까요? 예, 국민 여러분들이 한국당이 진정으로 변하고 있구나라고 느낄 수 있도록 핵심과 변화를 이끄는 공천, 이기는 공천, 공정한 공천을 하는 것이고요. 네. 이를 위해서 계속해서 지금 논의를 이어나가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총선 기획단에서 현역 50% 물갈이를 목표로 현역 의원 3분의 1 이상을 컷오프할 수 있다 이렇게 밝힌 바 있거든요. 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 현실성이 좀 없지 않냐 뭐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글쎄요. 제가 지금 국회의원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예. 지금까지 어느 정당이 들어간 완벽한 공천이라는 것은 저는 없다고 봅니다. 네. 가장 중요한 것은 얼마나 공정한 룰을 만들어서 공천을 진행하느냐가 아니겠느냐고 저는 믿고 있고요. 네. 예전처럼 이 사고가 많았던데 시끄러울 때를 보면 어떤 특정 계파나 특정 인물을 찍어내기 위한 공천 룰을 만드는 것들 또 그래서 그렇게 공천을 함으로 인해서 문제를 만들었던 것들이 국민이나 많은 국민뿐만 아니고 그 이해 당사자들에게도 많은 그 논란을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모두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공정하고 정의로운 룰을 만든다면 당내 반발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보고 네. 그 룰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공정한 룰 말씀해 주셨는데 구체적인 네. 기준 같은 것들이 정해졌나요? 아니면 정하는 과정인가요? 굉장히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외부의 전문가의 자문도 받아야 되고 또 우리 내부에서도 여러 차례 이 부분에 관해서 논의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들이 좀 더 공부를 좀 더 하고 계속해서 논의를 하면서 만들어야 될 사항들이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일부에서는 공천위원장을 외부에서 영입할 계획이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확인해 줄 수 있겠습니까? 어떤 특정한 기준이나 특정인을 염두에 두고 계획을 하는 것은 아직은 아니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예. 다만 당내에서 강력한 인적 쇄신을 하면서 객관적이고 공정하고 파격적인 여러 가지 국민의 목소리를 제대로 담아낼 수 있는 분을 모셔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의견이 조금 우수한 정도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정해지면 발표할 시간이 있겠습니다만은 네.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진 건 없고요. 아마 대표님이 지금 단식 논의 중이니까 예.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표님의 목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말하는 것은 아마 좀 신뢰하기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정도밖에 말을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인데요. 그러니까 지금 황교안 대표 단식 지금 8일째를 맞고 있습니다. 네. 건강도 상당히 좀 안 좋다는 보도도 나오고 있는데 좀 글쎄요. 자유한국당 차원에서 좀 단식 중단하기 위해서 어떤 대책 같은 것들 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싶기도 하거든요. 방금 제가 의원총회를 하다가 지금 이래 나왔거든요. 예. 그래서 오늘 의원총회 내용이 이런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물론 다른 내용도 있었지만은. 그래서 혹시 모를 응급 사항에 대비하고 있습니다만은 황 대표께서 필사적성의 각오로 단식 투쟁을 결정했고 굉장히 강한 결의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네. 당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사실은 저희들이 지금 없는 거 아니냐. 오히려 그분의 순수성을 의원들이 훼손하는 건 안 된다. 이런 의견도 나왔습니다. 이제는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이 공이 여당과 대통령에게로 저는 넘어간 상황이기 때문에 네. 청와대나 여당이 대책을 만들지 못한다 그러면 아마 끝까지 본인은 가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더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청와대와 여당 말씀하셨는데요. 네.
지금 황교안 대표가 단식을 들어가면서 밝힌 것이 지소미아 종료, 네. 또 공수처법이라든가 선거법 개정안 철회가 조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지금 지소미아 종료는 지금 유예가 된 상황이고, 네. 그럼 현 시점에서 황교안 대표는 어떤 걸 요구하시는 건지를 좀 구체적으로 말씀하실 수 있을까요? 언론 보도가 다 있었습니다만은 예. 다행히 지소미아 종료가 유예되기는 했습니다만 조건부로 연계가 된 것이지 아직 완전하게 해결이 되지 않고 불씨가 여전히 남아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지금 협상 내용을 가지고 다시 양국이 대립하고 있는 것을 보면 언제든지 위기 상황이 또 올 수 있는 거 아닌가라는 걱정도 사실은 가지고 있습니다. 지소미아 파기 철회, 공수처 설치법 포기, 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법 철회 등을 조건으로 내걸었습니다만은 지금 시점에서 사실 남아있는 두 가지 전제 조건에 대해서는 최소한 저희들이 보기에는 원점에서 재논의를 한다든지 또 어떤 이런 것들을 위한 그 여당과 청와대의 판단을 저희들은 정확하게 지금 듣고 있지를 못하기 때문에 더욱더 꼬이고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봐야집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인 내용이 좀 나와줬으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떤 조건이 된다면 단식을 좀 중지할 수 있다고 보시는지요? 저희들이 보기에는 말이죠.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원내대표단이 아니기 때문에 원내 전략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지만은 공수처 설치법에 대해서 의원들은 대다수가 이거는 초법적인 거다. 헌법을 무시한 것이다. 그래서 이런 계속 이 공수처법을 만든다 그러면 중국의 공안이나 캐스타프 못지않게 엄청난 권력을 가지는 기관이 나타날 텐데 간이 옳지 않지 않느냐라는 측면에서 원천적으로 이거를 공수처를 포기해라는 겁니다. 네. 또 하나 이게 연동형 선거 비례대표제 선거제도 사실은 전 세계에서 몇 나라가 실시를 하지 않았거든요. 이거를 실시했던 대표적인 나라가 베네수엘라 같은 나라인데 차베스가 이거를 만들어 놓고 다른 야당이 반대를 하고 선거에 참여하지 않으니까 이 사람들이 딱 한 번 시행해보고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없앴어요. 그리고 지금 주장하고 있는 내용의 연동형 비례대표제 내용도 사실 전대미문의 그런 선거제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불합리한 제도를 가지고 계속 논의한다는 것이 옳지 않다는 것이 저희 당의 의원들이 절대 다수의 생각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정부 여당이 모를 리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다른 생각을 가지고 이 일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반대하는 거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네. 자유한국당 총선기획단의 총괄팀장 맡고 있는 이진복 의원과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공직선거법이 자동 부의됐습니다. 지금 국회 상황 많이 혼란스러울 것 같기도 하고 오전에 있었던 그 원내 회의에서 어떤 이야기들이 좀 나왔는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오늘 원내 회의를 제가 들어가지는 않았고요. 우리 의원총회를 지금 했습니다. 저는 조금 전에 우리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법안 처리 있는 전체 회의가 있어서 갔다가 의원총회를 들어갔다가 지금 나왔습니다만은 제가 이 인터뷰를 마치면 청와대 앞에 지금 의원들이 전부 다 대표님 단식하는 장소에 이동해 있습니다. 저도 걸어가야 되는데요. 국회가 굉장히 좀 상황이 혼란스럽고 또 긴장하는 모습들은 역력하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도 원내대표단에서 가지고 있는 전략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더 사학을 지켜보면서 나중에 다시 한번 우리 방송에 나와서 어떤 분이 말씀을 좀 주실 수 있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수정안 본격 논의 한국당 빼고 하겠다. 여당과 또 야사당 간에 좀 그런 논의도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자동 부의가 됐기 때문에 본회의에서 표결 들어갈 가능성도 있어 보이는데 좀 자유한국당에서 어떤 계획 같은 것들 세워놓고 계신지 묻겠습니다. 사실 원안이 지역구 225석, 비례대표 75석 이렇게 해가지고 제출을 해놨거든요. 근데 지금 각 당이 이거조차도 원안조차도 지금 이견이 맞물려가지고 합의가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 수정안까지 제시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지금 패스트트랙 원안대로 한다면 선거관리위원회에서도 28석의 지역구를 줄이려고 그러면 최소 100개 지역구 이상을 손을 대야 된다.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의원들도 지역구 특히 시골에 있는 그 도단위의 의원들은 굉장히 반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본회의에서 통과가 될지 안 될지 저분들도 사실 걱정이 돼서 지금 자꾸 의원 숫자 시알리 보고 어떻게 하든지 간에 통과시켜 보려고 하니까 어려우니까
이런 이제 이야기들이 나오는 거거든요. 예. 그리고 패스트트랙 지난번에 통과 시에 김상정 대표나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수정안은 패스트트랙 통과시키고 제출하고 나면 수정안은 절대 없다고 본인들이 당시에도 뭐 수도 없이 말을 했습니다. 언론도 그 보도를 다 했고요. 네. 근데 패스트트랙에 수정안을 낼 수 없다고 했던 본인들이 지금 수정안을 내고 있으니까 네. 논의하고 있으니까 이게 얼마나 모순된 법이겠습니까? 그래서 억지로 이런 모순된 법안을 통과시킨다면 예. 국민과 특히 우리 당의 엄청난 저항을 저는 받을 것이라고 보고요. 다만 향후 계획에 대해서는 만일의 사항에 대해서 우리 당은 원내대표단을 비롯해서 의원들끼리 논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 위임을 좀 원내대표단인데 해놓은 사항입니다. 위임돼 있는 상황이군요. 예. 그래서 저희들이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돌돌 뭉쳐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로 만들어 가자라는 약속들이 돼 있다라는 정도까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요. 민주당에서는 12월 17일부터는 총선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되기 때문에 이때가 마지노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때까지는 협상의 가능성은 어떻다고 보세요? 제가 지금도 봐도 참 문제가 많은 것들이요. 예. 선거구 획정을 새로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이거 획정하는 것이 결코 쉽지가 않을 텐데요. 예비 후보들이 선거구도 모르고 예비 후보를 등록하게 되는 일이 꼭 발생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국회가 사실은 선거구 획정을 1년 전에 해야 되거든요. 네. 그런데 이 정치력들이 부족한 데다가 무리한 법을 자꾸 이렇게 대놓고 하다 보니까 네. 지금 국회가 또다시 이런 부분에 대한 논란거리를 만들고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총선기획단 또 여러 가지 변화가 좀 있게 되면 또 연락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수고하십시오. 예, 자유한국당 총선기획단 총괄팀장 맡고 있는 이진복 의원과 함께했습니다.